이강인이 르클라시크를 누빌까요? 파리 생제르맹과 올림피크 드 마르세유는 프랑스 마르세유에 위치한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열릴 리그왕 27라운드에서 맞붙습니다. PSG는 1위, 마르세유는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리그왕 무대를 대표하는 더비 매치인데요. 킬리안 음바페가 선봉에 설 PSG와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이 버티는 마르세유가 르클라시크에서 격돌하여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경기입니다. 최근 리그 맞대결은 일방적이었다. PSG가 마르세유에 맞서 직전 6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마지막 리그 패배 이후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여기에 경기 전 공식 기자회견이 공개되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의 엘리케 감독은 우리는 매번 다음 경기에 집중하고 싶고 우리는 다음 경기를 준비할 뿐입니다. 다음은 마르세유인데 저희는 이 경기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클럽과 팬들 사이의 경쟁 때문에 다른 경기입니다. 의욕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휴식 후에 돌아오는 것은 좋은 도전입니다. 우리는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수들과 팬들 그리고 구단의 르클라시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일은 모든 일이 가능한 한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승하고 타이틀에 계속 가까워지고 경쟁자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력을 갖추고 이기기 위해 마르세유로 가고 싶습니다. 이어 기자는 최근 페널티 박스 박 득점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소감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메인 기사에서 모델이 음바페와 이강인이었죠. 엔리케 감독은 팀은 선택권을 가져야 하고 모든 특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선수와 상대에 달려 있습니다. 멀리서 득점하고 멀리서 슛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반드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선수들의 자질의 일부라며 대답했습니다. 끝으로 부상 소식에 대해 전했는데요. 브래들리 바르콜라의 부재 기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의료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A매치 휴식기가 끝나고 나면 거의 모든 선수들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시즌의 중추적인 시점에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팀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몸 상태, 특히 훈련에서 저는 기분 좋게 놀라고 있다며 답변했습니다. 프랑스 구공민의 선발 라인업은 PSG는 433 포메이션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전방은 우스만 덴벨레, 킬리안 음바페, 랑달 콜로 무아니가 지목됐습니다. 미드필드에는 이강인,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가 포함됐습니다. 수비는 리카 에르난데스, 루카스 베랄두, 아슈라프 하키미가 호흡을 맞출 거라 내다봤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잘루이지 돈나룸마가 착용하는 걸로 예상 명단이 완성됐습니다. 현지 매체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선발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강인이 선발 출전해 시즌 5호 골을 신고할 수 있을지 큰 기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환상적인 패스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상 없이 행복 축구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사비 시몬스의 시장 가치가 날로 치솟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강인 선수의 직접적인 경쟁자이기 때문에 현지 및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독일 분데스리가 소속 선수들의 몸값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리그 내 가장 몸값이 높은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해리케인, 자말 무시알라였습니다. 이들의 시장 가치는 1억 1천만 유로 약 1609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레버쿠젠의 비르츠도 몸값이 올라 두 선수와 동률이 됐습니다. 이들의 뒤를 이어 4위를 기록한 선수는 바로 시몬스였습니다. 사비 시몬스의 새로운 몸값은 8천만 유로, 약 1170억 원으로 무려 1200억 원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7천만 유로였던 시몬스의 가치는 1000만 유로 약 146억 원이 상승했습니다. 프로 데뷔 후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몬스는 2003년생의 네덜란드 유망주인데요. 이선전 지역을 소화할 수 있는 그는 드리블, 패스 모두 준수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미 네덜란드 축구대표팀에 발탁되는 등 현재와 미래를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자원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유소년 아카데미 소속이기도 했던 시몬스는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2021년 PSG에서 1군 무대 데뷔전을 치르는데 성공했지만 주전의 벽은 높았습니다. 2021년도 시즌 프랑스 리그왕 6경기에 출전했지만 선발은 한 번뿐이었습니다. 결국 시몬스는 PSG와의 동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유계약으로 PSV 아인트호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는 입단과 동시에 엄청난 존재감을 발휘했는데요. 34경기를 뛰며 주전으로 활약했고 19골 8도움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PSG가 다시 시몬스를 영입했습니다. 시몬스는 2027년 여름까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1군 명단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라이프치히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현재 시몬스는 라이프치히 핵심 멤버로 자리매김한 상태인데요. 독일 분데스리가 25경기에서 7골 9도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라이프치히와의 동행을 이어갈 가능성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완전 이적보다는 임대 연장 정도가 더 현실적입니다. 라이프치히의 스포츠 디렉터 루벤 슈레더는
우리는 시몬스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 우선 이번 시즌이 끝나면 그는 PSG로 복귀한다. 그리고 다시 영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시몬스가 올 시즌 임대를 마치고 PSG에 돌아온 후 다시 재임대 가지 않는다면 이강인의 강력한 경쟁가가 될 전망입니다. 시몬스와 이강인 모두 측면 공격수와 공격형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자원으로 드리블, 패스 등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아 시몬스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시몬스가 미드필더에서 뛰면서 이강인이 왼쪽, 오른쪽 윙포워드로 자리를 옮긴다면 공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른쪽은 부동의 덴벨레가 차지할 터이니 아마도 왼쪽에 서거나 폴스나인으로 중앙을 차지하지 않은 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엘리케 감독은 경기 중에서 전술을 수시로 변화하여 멀티플레이어를 선호합니다. 전술적 가치가 높은 이강인이 충분히 중용받을 수 있고 이강인의 장점을 누구보다도 극찬해왔던 엘리케 감독이기 때문에 결코 좌절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격진이 아니더라도 사비 시몬스와 미드필더진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비티냐, 에머리, 이강인, 시몬스가 중앙 미드필더 두 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우가르테와 다닐루 혹은 비티냐가 서기도 했습니다. 과연 시몬스가 임대 복귀 시 이강인 선수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강인 선수의 천재성과 공격 재능, 창조적인 패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쉽게 자리를 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에 최근 볼만찬 기자들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 축구의 레전드 고정훈 김포 감독님의 극찬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말할 것도 없이 최고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렇게 활약하고 득점왕을 한다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요즘 눈에 띄는 선수가 이강인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 피지컬로 과연 유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강했던 선수였다. 올해 그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 정말 최고다. 기술이 최고인 것은 물론 눈빛이 다르다. 악발이 근성이 있다. 기질이, 승부욕이 장난이 아니다. 저런 모습을 특히 배우라고 선수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 기술이 최고인 것뿐 아니라 악발이 근성으로 뛰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그런 모습이 보였었다. 그러니 살아남는 것이고 최고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이강인 선수이다. 라며 극찬했습니다. 옆에 있던 축구 전문 기자들도 레알과의 경기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라모스에게도 강하게 태클하는 등 승부욕과 감독님이 말한 근성, 기질이 보였던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레전드분들이 다들 이강인을 언급하고 극찬하고 있다며 동조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